심합니다.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독수가 이 비판을 받아가면서 들어누울까? 아니 한덕수가 이 시간을 끄는 이유는 저는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죄가 없어요. 자기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늦춰야 되고 수사에 혼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그 와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윤석열의 의견서나 뭐 더 이상의 이제 문건을 안 받는 건 상관없이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는 본인들이 예상 못했던 일인 것 같지만 수사가 어떻게든 지연이 돼야 자기네가 논리를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 공격에 나설 수 있으니까 반격에 나설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버는 걸로 좀 보여요. 아, 반격할 시간을. 김태현 기자님이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자, 이 건물에 화재 책임자가 있습니다. 정부가 있습니다. 네. 불이 났습니다. 그럼 정만 책임집니까? 부 같이 부도 책임지죠. 책임져야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계엄 국무회의를 합니다. 누가 소집을 합니까? 총리가 소집을 합니다. 재청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총리한테 있습니다. 부서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총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이야기 중에 총리와 윤석열이 계엄 직전에 만났다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독수가.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체포돼서 잡혀갑니다. 나 사전에 떡수하고 이야기 다 했어. 윤석열이 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네. 공범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덕수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윤석열의 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범이 될 가능성을 발언할 수 있는 사람 윤석열이 두려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네. 아까 채팅으로 시작 때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한독수한테. 근데 그거를 이제 한독수가 어떻게 보면 무시를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오늘 마지막 경고다라고 했고 한독수는 무시하고 안 했고 상정 안 했고 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독수 오케이 너 이제 탄핵으로 간다 했는데 아까 저녁쯤에 요걸 또 밀었어요. 요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맞죠, 여러분? 저도 좀 궁금하고.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네. 한덕수를 탄핵을 하려다가 일단 좀 지켜보겠다. 27일 날 표결한다 그랬나요? 그 상황 보고. 근데 한덕수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건 거의 예상됐던 바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장 각을 세웠던 이제 정부 관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예상을 해놓고 이제 한덕수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 기회를 어떻게 실기하는지 재빨리 이제 판단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좀 시간은 좀 늦었다고 봐요. 늦었다고 본다. 네. 탄핵안을 조금 일단 미룬 거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탄핵을 좀 미룬 거. 이게 사실은 제가 이틀 전 어제 방송 다니면서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했거든요. 네. 수없이 했는데 혹시나 이제 제가 하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민주진영 TV에 네. 어제 거 보시면 정답이 다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어제 거 보시면 정답이 다 있습니다. 네. 사실은 민주당이 깊은 전략적 행간의 의미를 숨겨왔어요. 숨겨왔던 게 뭐냐면은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한덕수의 이 탄핵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행간의 의미가 있냐면요.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연한 거야. 이거는 아예 건드리면 안 되는 불문율이야. 라는 것을 민주당이 이미 내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렇지, 그건 당연한 거야. 네. 즉 요것만 해준다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네가 좀 윤석열 눈치 보고 국민의힘 눈치 봐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헌법재판관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든가 한덕수가 진짜 개풀 떠먹는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 얘기 했어요. 맞아. 네, 민주당 빡돈 거예요, 진짜. 이게 뭐야 이거? 건드려서는 안 될 수준의 영역들. 정말 민주당이 빈 공단 만들어 놓고 이거는 행간의 의미야. 제대로 된 이거 건드리면 안 돼라고 했더니 이 부분까지도 지금 한덕수가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를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한번 속은 거
한 번 더 속아주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헌법재판관 문제를 통과시킬 때까지 한 이틀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저는 요 궁금증은 있더라고요. 뭐 이틀 지켜보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말이라도 아니 너 무조건 탄핵할 거야. 너 기다려라. 넌 진짜 안 되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할 수는 있는데 했다가 잠깐 오케이 일단 우리가 탄핵 약간 보류하는데 지켜본다라고 이제 살짝 바꾼 거잖아요. 네. 거기에 살짝의 기대가 생겼던 제 스스로 네. 뭐냐 민주당이 탄핵 아 오케이 너 완전 이거 너도 정신 나갔구나 너 무조건 탄핵으로 간다 했는데 한덕수가 전화한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헌법재판관은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헌법재판관 할 거야? 그래 그럼 좀 보류를 일단 간다잉. 김건희 특검법이랑 내란 특검법은 오케이 그건 좀 일단 지금 헌재한다 이거지? 라는 거 아닐까라는 혼자만의 상상? 그럴 수 있는 게요. 모릅니다. 뭐 저는 이제 지도부라든가 민주당 의원들하고 전혀 교류한 적이 없습니다. 교류한 적이 없는데 김건희 특검법 안 하면 어때 지금?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솔직히 말해서. 근데 냉정하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법조인들이라든끼리만 공소 유지해서 수사를 얼마나 잘하고 이런 이야기하지. 정치적으로 보면요. 윤석열 탄핵시켜서 대통령이 끄집어내면 언제든지 다시 수사할 수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맞아. 그래서 내란법 특검 조금 뒤로 밀려도 별반 문제 없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돼야지 맞아요. 가장 정당하게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을 체포해야지만이 헌법재판소가 쉽게 탄핵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맞아. 저 정도 뭐 이 말단이 이런 생각하면은 민주당 지도부도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것들을 참고 했던 거예요. 맞아. 그 정확한 말씀이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우리의 감정은 똑같아요. 김건희도 빨리 끝나고 윤석열도 빨리 막 사형 받고 다 똑같은 마음인데 이게 한 번에 어렵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그렇고 막 지금 뭐 여당에서도 막 되도 않는 소리 하고 하면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상황 현실적으로 제일 핵심은 일단 윤석열을 탄핵 파면한다를 듣고 해야 돼. 듣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려면은 지금 6명이 있는 거 9명을 채워 놔야 이건 이제 100%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6명만 있으면은 우리가 좀 불안함은 있잖아. 혹여나 그렇죠. 한 명이라도 요 반대해버리면은 탄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얘네들이 무슨 짓거리 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헌재까지 확정적으로 해놓고 헌법재판관까지 9명 채워놓고 이러면 이제 뭐 파면 된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지나간 일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게 먼저 한덕수를 팬다고 표현하면 공격을 했어야 됐어요. 저는 윤석열 탄핵할 때 한덕수 같이 탄핵해 버렸어야 된다고 봐요. 한 번에 아주 세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면은 그 후임자인 최상목이 강력한 경고를 맞았기 때문에 내가 한덕수처럼 한다면은 나도 잘리겠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라도 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처리했을 건데 초반에 우리가 유화책으로 나간 것이 살짝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한덕수와 최상목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관계 문제로 접근했던 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사실 최상목이 윤석열하고 훨씬 가까운 사람이에요. 대통령실의 경제수석도 했고 그리고 한덕수는 노무현 정부 때 총리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대세 기울어서니까 눕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법률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한덕수가 법률적으로 공범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야. 맞아.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회의 소집하는 것도 국무총리가 해야 될 그렇죠. 일이고 제청하는 것도 국무총리, 부서도 국무총리. 그렇지. 굉장히 정부 상태인 거예요. 공범 상태인데 최상목은 그냥 개별 국무위원을 와서 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증언까지 나왔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법적으로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야. 그 판단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짝 미스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기자님 혹시 뭐 더 뿌시고 요거 이제 정리할 건데. 예, 아니 네. 너무 맞는 말씀하셔서 네.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 민주당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아쉬움이 남죠. 근데 맞아요. 그 지나간 일을 지금 지적해서 뭐 합니까? 음. 앞으로 더 잘하는 일만 남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요거는 어쨌든 한덕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한덕수가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를 간절하게 우리가 압박하고 언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압박을 하면서 지켜보고 그 이후에 또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벌써 9시 45분이네. 너무 빨리 가는데. 예, 이거 삼청동 이거 안전가구 이거 술집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그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정신 나간 거죠 이거는 뭐. 예. 원래 그런 인간들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인간들은 단순히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 전두환처럼 쿠데타를 해서 영구집권을 해야 되겠다. 일해재단도 만들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박정희가 뭐였습니까? 안가를 술집으로 썼잖아요. 나도 박정희처럼 안가에 가서 술 먹고 싶어. 노래 부르고 싶어. 그랬던 거예요. 박정희가 거기서 총 맞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십시오. 예. 너같은 이 새끼 버러지 같은 놈 끼고 정치하니까 막 이러면서 막 너 너무 건방져 이러면서 총 맞. 정치는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뭐 곁다리로 가는 경우 그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안가를 뭐 술집을 바꾸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좀 곁다리로 가는 거고 맞아요. 결국은 이 내란죄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뭘 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뜬금없이 이제 뭐 김건희 성형 뭐 성형외과 갔다 이런 얘기들이 빠지면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결국은 후반으로 갈수록 기사들이 이 중요한 기사들만 남게 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곁다리는 오늘 그냥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고 다시 한번 이 뭘 하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윤석열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거기에 관련된 놈들은 누가 있는지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경찰에서는 93회 이 기갑 여단장이 입건이 됐습니다. 네. 노상원이 아시죠? 노상원이 이 노상원이가 롯데리 지금 오늘 뭐 기자도 막 노려보고 그랬어요. 뭐 질문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노상원이가 롯데리아 회동 우리가 막 너무 어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심지어 2번이었어요. 네. 한 번은 우리가 많이 다뤘고, 근데 두 번째 롯데리아 회동 때 갔던 게 이제 노상원이 불러서 93회 육군 2기갑 여단장. 요거가 계엄 당일입니다. 맞습니다. 당일날 롯데리아 회동을 한 거죠. 근데 이 93회가 원래 우리 보도는 뭐 이렇게 장갑차랑 탱크 몰아서 오려고 93회를 이렇게 썼나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어마무시한 게 나왔더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상원 라인이에요. 93회는. 그러니까 93회를 포함해서 몇몇이 이 계엄사령부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로 네. 채워질 뻔했던 거죠. 93회를 포함해서. 그래서 김용현이 계엄 뭐 전후로 해서 이 인사발령 냈던 그 내용을 보면 요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계엄이 선포가 되면은 원래 제가 기사 본 걸로는 방첩사 중심으로 해서 수사단인가? 그렇죠. 합수단이라고 하죠. 합수단. 전두환이 했던 네. 그게 보안사 합수단이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누구 잡아들여서 수사하고 네네네. 이런 건데 원래는 이제 그것만 있는 건데 이번에는 정보사 라인으로 따가지고 수사단을 하나 더 만들려고 했다는 정황이 오비들까지 나오는 포함해서 한다는 거 제2 아닙니까? 수사 그렇죠? 제2단. 네. 거기에 수사 2단의 단장을 이 93회가 맡으려고 했다. 그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일반인이잖아요. 그렇죠. 전역을 했으니까. 근데 이 일반인인 노상원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노상원 라인에. 수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제 두 분이 젊으셔서 잘 모르는데 이게 1960년도에 박정희가 5.16 쿠데타 일으키고 만들었던 혁명재판소예요. 혁명재판소예요. 이 사람들은 애초에 계엄이 아니라 애초에 군사 쿠데타를 준비했던 거고 네. 민간인이 군인을 지휘하잖아요. 이건 군사 반란이에요. 그렇죠. 전형적인 군사 반란. 민간인이 지휘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계엄에 들어와 가지고 직책을 맡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쿠데타예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뭘 하느냐? 야인 시대 보셨죠? 봤죠. 야인 시대 보면은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자기들 말로 혁명재판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반란재판소인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임하수, 이정재 깡패들 목에다가 이거 걸어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게 하고 맞아요. 군사재판, 이른바 혁명재판 해가지고 전부 다 사형시켜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쿠데타 준비를 했던 거지 우발적인 계엄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사전에 모의했는 것들이 하나회라든가 어떤 조직이 존재했다.
알짜회 같은 그럼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반국가 단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각한 상황을 그러네. 노상원 씨가 자신 스스로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